무거워. 아이고, 아저씨, 뭐길래 그렇게 그냥 낑낑대면서 가지고 오세요? 아이고, 이거 말 시키지 말아요.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어머머머머, 이거 사오려면 꽤 멀리까지 갔다 왔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진짜로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사러 거기까지 갔다 오지. 누가 갖다 줘요? 아저씨가 뭘 정말 모른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못하러 오기 힘들게 직접 다녀와요. 게다가 이 무거운 걸. 좋은 인터넷으로요? 요즘 인터넷 사이트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배송 빠르죠? 아유, 역시 뭘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아니, 그렇게 좋은 건 진작에 가르쳐줬어야지. 그나저나 우리 회사는 왜 그 좋은 걸 안 하나 몰라. 매일매일 달라지는 라디오가 진짜 좋다. 네, 매주 월요일은 비즈니스가 좋다 시간이죠. 네. 비즈니스 창업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을 해주시는 비자인의 패트릭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번 주도 또 저렇게 멋지게 등장을 하시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바꿔 이제 네. 나한테도 좀 물어보고 해봐요. 저 가만히 계세요. 초대 손님은 나오면 이렇게 화들짝 반겨. 그래서 진짜 좋다잖아요, 라디오가.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참 좋습니다. 좋으세요. 목소리도 봐,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자, 패트릭 씨, 네네. 우리 지난주에 참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또 뭘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인터넷 비즈니스, 네. 보통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걸 좀 주제로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떤 대부분의 경제 제1원칙이라고 얘기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재화와 물류는 네. 반대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화와 물류는 이거 진짜 반대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네, 그렇죠. 얘기. 그 네. 재화는 무슨 꽃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발 아니고요. 네, 그렇죠. 재화? 네. 이건 이제 돈을 우리는 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할 때 보면. 네. 물건을 사면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결론은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제1원칙입니다. 네. 근데 인터넷이라는 비즈니스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보고 돈을 지급하고 네. 나중에 물건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갖고 있었던 이 어떤 형태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물건이 갖고 있던 정보와 네. 물류 자체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정보와 물류. 그렇죠. 이 네.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산업 자체가 재편이 됩니다.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나 네. 산업이 생기는 거고 네. 물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나 산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사람이 또 활성화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2000년대 들면서 가장 많이 발달하는 사업들이 네. FedEx나 UPS 이런 애들이 네, 훨씬 더 맞아요. 발달했던 이유가 그런 어떤 산업 자체가 재편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구글이나 야후 같은 경우도 정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정보 전문 업체가 생기게 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한국에서는 퀵 서비스 있잖아요. 네. 무지하게 그렇죠.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네. 그 아저씨들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한국 네. 경제의 실핏줄이라 그러죠. 맞습니다. 아주 네. 좋은 얘기 다 하셨습니다. 뻗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로직 자체를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경제학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원래 갖고 있었던 기본 로직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모여지는 형태나 정보의 어떤 가공되는 형태에 따라서 네. 비즈니스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어떤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네. 다양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형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이커머스나 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형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인터넷을 베이스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오프라인에 매장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럼요. 네, 많습니다. 쇼핑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그게 왜 거예요?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형태들이 그 도매나 소매들이 갖고 있던 형태가 뭐냐면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흘러가. 그렇죠. 흘러가. 거점 역할을 네. 해주는 거였는데 물류 형태의 비즈니스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점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거점들이 가져야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건의 거점이 아니라 정보의 거점이 되는 겁니다.
정보의 거점. 정보의 그렇죠. 거점. 아, 그리고 열심히 필기를 하시네요. 하이라이트 빌려드려요. 다음 시험에 나오겠다. 밑줄 쫙. 네. 그래서 정보의 거점이 되는 건데 네. 다시 말하자면 방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내가 인터넷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야 될까요? 물어보면 네. 물류의 거점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사이트를 만드시면 예상처럼 잘 진행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정보의 거점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정보의 거점이 그렇죠. 된다. 네. 아하. 예를 들어서 네.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또는 이커머스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수익이 발생을 잘 안 해. 야, 나는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익과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에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좀 좋은 지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물건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수익이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그거잖아요. 상식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네. 상식이죠. 근데 네. 그 제가 말하는 수익은 뭐냐면 이것도 경제 원칙 중에 하나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와 이윤을 보는 게 네. 또 우리는 또 경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또는 이커머스를 하실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화 받는 횟수를 줄여주거나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오. 절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노력 자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것만 좀 상기를 좀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사이트를 통한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정보의 거점, 여기서 질문 하나, 급질문 드릴게요. 네네. 정보의 거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네. 안내를 해서, 이거 뭐 어쩌고 쭉 설명을 하는 시간보다, 그렇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완벽한 정보들이 쫙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정보의 거점이라고 네네. 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신상품이 나왔다. 네. 그런데 그런 걸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된다고 하면 사진, 가격, 그렇죠. 재질, 뭐 그렇죠. 자세하게 사이즈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 비즈니스 형태가 어떤 좋은 어떤 무브먼이 일어난다라고 저희는 이제 볼수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에 또 구애받지도 않고. 그것도 버는 거네.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따지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자면 네. 그 이제 비즈니스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저한테 브랜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브랜딩 브랜딩. 전략. 난 우리 회사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뭐 지금 김한섭 씨나 박화인 씨가 생각하시는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브랜드일까요? 뭐 나를 대표하는 이름. 우리 같으면 라디오가 좋다가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네. 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름을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수익적으로 이제 보자고 하면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밸류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시죠.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브랜드는 밸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밸류 플러스 캡처입니다. 캡처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밸류는 내가 만들었는데 캡처를 못하면 그건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좋대. 라디오가 진짜 좋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캡처한 거야.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맞죠? 네, 뭐 비싼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잘 듣기 갖다 마친다. 네. 역시 뭐 능수관 어떤 진행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시네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 어떤 이제 의약품 중에 하나, 이제 보조 의약품 중에 하나 그분이 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이런 뭐 이렇게 뭐 좋은 어떤 효능입니다 많이 네. 하셨는데 결론은 다른 분이 돈을 많이 버시더라고요. 에이? 이게 왜냐면 시장은 만들어 주셨어요. 밸류는 다 만들어놨는데 캡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1등보다는 2등이 돈 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밸류는 만들어 놓으면 시장을 보고 캡처를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실 때는 항상 밸류와 캡처를 동시에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캡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밸류를 만드실 수 있을지를 결정하시고 만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먼저 브랜딩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안 하기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네.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인터넷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모든 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 하나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많이 쉽게 활성화가 됐었는데. 네. 도메인 따가지고 네. 홈페이지 근데 만들고. 미국은 한국만큼 그렇게는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인프라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뭐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이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들이 워낙 또 빠르고 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 현재 지금의 상태, 2009년의 상태가 한국의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 후반 정도의 시스템이나 인프라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보다 그래요? 조금 늦죠.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이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현재 되게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어떤 이런 예. 변화가 느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도 이미 홈페이지 하나 정도씩은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지만 그렇죠.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얘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리 관리를 안 하죠. 노크를 해도 네, 맞아요. 소식도 네. 없고 이런 데들이 참 네. 많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을 위한 좀 조언을 좀 주세요. 자, 일단은 뭐 사이트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네. 대부분의 그 여러 이제 뭐 비즈니스 형태들이 약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분이 처음에 개발을 하실 때부터 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야지 하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 높이 이상을 잡으시고 네. 개발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운영상에. 네, 왜냐하면 만드는 데 취침을 하시고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맞아요. 뭐 예, 좋은 예. 사이트 만들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움직이겠지. 그런데 알아서 움직이는 사이트는 단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뭔가 인트럭션을 네, 홍보를 해야 네, 되죠. 네. 홍보도 중요하고 내 계속적인 운영도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 시스템이든 또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좀 정리하자면 만약에 기존에 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네. 내가 이 사이트를 왜 만들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유를 왜 중요해요. 만들었는지. 이유를.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면 가장 처음에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요. 네.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장님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네. 그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 어려운 거 저쪽에도 좀 물어봐요. 네. 글쎄 뭐 모델하우스는 알아도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수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근데 내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할 필요가 꼭 한 번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물어보면 누구한테든 무엇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의 내리는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겟, 대상. 그렇죠. 대상과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셔야지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물건의 프로덕트도 개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이제 타겟이 많이 뭐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잘 모른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으세요. 타겟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럼 이 욕심이 사람 저 생기잖아, 사람 다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기존에 이제 인터넷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네. 오프라인에서 인터넷 하면 좋겠다더라 해갖고 네.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렇죠. 좀 타격을 많이 입는 네. 분들도 네. 계시던데. 네, 뭐 네. 솔찬히 관리비도 나가고. 그러니까요. 네. 예, 예. 네. 생각만큼 수익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중에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수익이 바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계산을 안 하시고 하셨다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돈이 그렇죠? 들어가요? 그럼 돈이 들어가죠. 운영이든 모든 면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만들어 놓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피드백이나 컨트롤 자체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경우가 되는 거군요. 싸이월드 같은 거 내가 하나 개설해 놓고 네. 계속 업데이트 안 해주면 방문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성을 계속 들이는 네, 거예요. 네. 뭐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네. 저는 이 피자 같은 거 주문할 때 전화로 주문을 해서 받고 쓰는 데 네, 익숙한데 네, 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가까운 데 있는 데에서 배달이 오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할인 쿠폰도 네. 잘 그러니까 해줘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먹으러 갈까 해서 거기 어디죠? 점심 메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고도 저희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 들어가면 그러면 점심 메뉴, 콤보 네. 메뉴, 특선 메뉴, 다 요일별 있어요. 메뉴 쫙 있으면 오늘은 요거 먹자 그러고 쫙 나가 요런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 코리아데일리닷컴 거기 가서 보세요. 점심 메뉴, 뭐 배달 메뉴, 별의별 거 다 있다니까요. 그랬어. 쿠폰도 주고. 그랬구나. 우리 일에서 밤에 항상 그거 시켜다 먹잖아요. 그런 얘기 자꾸 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지금이라도, 내가 그러면 인터넷 비즈니스까지 한번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한다면 뭐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좀 어떻게 하면 시작해야 되겠어요? 되는데요? 이러시는 분들 계실 네. 테. 일단은 뭐 모든 게 다 그러겠지만 이제 기업이든 사람이든 뭐 모든 게 다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확장을 하고자 하고 어떤 성장을 하고자 할 텐데요. 일단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수익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수익이라는 수익의 생각의 전환이요? 전환.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네. 고객과의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일단 필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따로 떨어뜨려 놓으시면 잘 안 되세요. 병행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오프라인에 자연스럽게 끼워 집어넣으셔야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잘하신 분들은 사내에서 만약에 내가 내 웹사이트를 우리 직원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이트로 같이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신규 프로덕트가 나왔는데 우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내가 내 웹사이트로도 우리 신규 프로덕트에 관련돼서 직원도 보고 우리 손님들도 보고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프라인과의 연계성을 생각하시는 게 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완벽하게 뚝 개발은 안 됩니다. 네. 이베이도 그랬고요. 네. 구글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모든 업체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큰 그림의 단계적인 완성이 돼야만 사이트는 제대로 만들 수 뭐 있겠죠.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런 네. 것들이 다 일반인이 그냥 함부로 하기는 힘들고 이런 어떤 스타트를 할 때는 역시 전문가인 반려자를 그러니까 동반자를 반려자. 만나서 아니 그렇죠. 앞으로 쭉 해주실 거야. 그럼요. 네. 동반자를 만나야 네, 된다. 네. 네. 그게 누구냐? 우리 패트릭 리 네, 네, 네. 사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만 잘 듣고 있어도 그렇죠. 큰 팁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비즈니스를 좀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저도 네. 비즈니스 하나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비자인의 네. 패트릭 리 사장님과 함께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